안녕하십니까. 강영한의원TV 이영윤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한의원에서 비염 치료 시에 체크하시는 문진표 항목과 여쭤보는 이유도 알아보면서 비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비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알레르기성하고 비알레르기성으로 나눌 수 있겠죠. 비알레르기성 비염에는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든지 위축성 비염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만약 비염을 동반하면서 축농증이나 중이염 같이 진행이 된다면 비염이 만성화되었다는 뜻이고, 편도염이 잦다면은 면역 반응이 과항진되어야 하는 빈도가 높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급성과 만성 구분과 이를 통해 치료 경과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모두 비염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체크하신 항목에 따라서 비염 증상의 심한 정도를 파악하거나 비염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구취가 난다 하면은 축농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알러지성 비염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항원과 접촉하는 시점에 증상이 악화되겠죠. 그러므로 예를 들자면은 내가 진먼지 진드기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실내에 들어갈 때 악화가 될 것이고요. 고양이에 알러지가 있다면 고양이랑 접촉할 때 비염이 악화되는 시기겠죠. 근데 예를 들면 흡입하는 공기의 온도에 따라서 비염의 악화가 결정된다면 혈관 운동성 비염일 확률이 높습니다. 계절에서도 봄에는 이제 꽃가루, 화분에 의한 알레르기 비염이 잦고, 가을, 겨울이나 에어컨을 많이 트는 여름에는 혈관 운동성 비염이 많은 편입니다. 이제 알러지 검사를 소아과나 내과 등에서 하고 오시면 특정 항원에 내가 알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만성적으로 되어서 한의원에 내원하실 때쯤이면 이 정도 검사는 다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항원으로 지목된 것과 접촉하지 않았는데도 비염이 자꾸 발생하니까 답답해서 이를 개선하고 싶어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비루의 성상을 통해서 염증이나 출혈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이 한약 치료를 할 때 약제 구성을 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가족력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알레르기성 같은 경우 가족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또 가족은 생활 환경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원에 노출되는 조건이 비슷할 수도 있겠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집에서 살고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만성화된 경과를 파악할 수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담당 내과의 선생님이 못하게 말리셨겠지만 가끔 혈관 수축제를 굉장히 장기간 기강 내에 분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 위축성 비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게 됩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비염과 보통 함께 잘 오는 천식이나 아토피 여부를 여쭤보고, 비중격 망곡술이나 비갑계를 절제했거나 축농증에 대한 수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쭤보게 됩니다. 식사 같은 경우 비염 치료 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단백질 섭취입니다. 우리가 콧물을 계속 흘릴 때 그 안에는 면역 글로불린이 함유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콧물을 비염으로 계속 흘린다는 것은 그만큼 면역 글로불린의 손실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단백질의 손실이 있다는 얘기죠. 더더욱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보다 오히려 적게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 성장 저하라든지 면역력 저하, 활동력 저하가 나타나는 허약한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또 비염이 심한 경우에는 식욕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식사량이 또 정상보다 오히려 많이 저하되게 됩니다. 오늘은 비염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저희 강령 한의원의 비염 치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저희 한의원뿐 아니라 비염을 치료하는 병의원이라면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상담하시기 전에는 위 내용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해 두신 뒤에 상담을 하시면 더 심도 있는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